자,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를 좀 해보죠. 편해지는 얘기. 네. 자, 그러면 이제 옥타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옥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아이다스, 저기 이제 아이덴티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화 시켜서 삭스 형태로 이제 고객한테 전달해드리는 서비스고요. 네. 지금도 뭐 채팅에서 쭉 나오겠지만 상당히 정세계적으로 옥타의 서비스의 피드백들이 너무나도 좋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SSO 입장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저 위에 빨간색 부분들이 쭉 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뭐 그냥 그림만 딱 봐도 되고. 엄청 좋아지네라는 게 딱 한눈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객이 기존에 인프라스트럭처 가지고 있는 아까 뭐 많게는 한 42개 서버의 환경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다 옥타 클라우드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퀘션 마크가 뭐냐면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래 클라우드도 많이 쓰고 있지만 온프렘도 리호스팅 해가지고 리프트 앤 시프트로 많이 클라우드로 옮겼지만 그래도 레가시에 우리 데이터 센터 안에 업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밑에 박스에 이제 파란색 안에 있는 옥타가 가지고 있는 액세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엔지닉스 기반의 리버스 프락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쟤를 처음부터 또 뭐 웹서버 설치하고 필터 설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거를 이제 하이퍼바이저 이미지로 저희가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온프라미스에 뭐 VMware나 뭐 하이퍼바이저 엔진이 있으시면 거기 한 10분 안에 그냥 올리시고 옥타하고 한 몇 분 안에 연동을 하시고 업무 시스템이 기존에 이제 SSO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미 다 헤더 방식으로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경이 없이 바로 그 액세스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온프라미스의 기존의 레가시 SSO 연동이 되었던 그 업무 시스템들을 바로 SSO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빨간색 박스 시절에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가 사라지는 거군요. 예,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고객이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옥타를 쓰게 되면 앞으로 업무 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연동 효율이나 연동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추가적인 연동 비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번 집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온프라미스 SSO 솔루션과 저희 플랫폼을 썼을 때 서비스 코스트에 대한 비용은 거의 70% 이상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연동에 대한 시간도 거의 65% 이상이 절감이 되는 데이터가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은 두 가지 초이스를 다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기존의 레가시도 SSO를 거의 대부분 쓰고 계셨으면 그 기존의 환경의 변경 없이 그냥 저 액세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만 온프라미스에 설치를 하게 되시면 바로 연동이 되시는 거고 변경 없이.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연경은 이미 뭐 여기 좀 채팅에서 나오겠지만 거의 뭐 오피스 뭐 5365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기존의 그 아틀란이나 여러 가지 클라우드 쓰고 계신 것들은 거의 몇 분 안에 연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이제 자연스럽게 고객 입에서 저희가 이제 게더링이 되는 겁니다. 한 70% 정도의 서비스 코스트가 줄어들고 연동의 시간도 거의 65% 이상이 줄어들더라라는 게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 쪽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트너 매직 쿼턴트에 이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가 옥타가 뭐 가트너한테 여러 가지의 피드백을 저희가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무님.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미들웨어 데이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DB 영역 돼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을 때 SSO에서 뭔가 인증을 받을 때 요 미들웨어 거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계정 정보를 확인해서 그 사용자 유저 정보를 매칭해 갖고 이렇게 던져준다라고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그 영역이 없잖아요. 네. 근데 온프레미스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SSO의 그 인증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옥타 요 아래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 사용자 정보, 우리 임직원의 그 계정 정보가 옥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두 가지 옵션을 저희가 드립니다. 하나는 기존의 유저 사용자 정보를 온프라미스에 최대한 저장하고 싶으시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옥타는 그 정보를 조회를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검증을 온프라미스에 있는 유저 리파트인 정보를 밸리데이션을 하고 SSO 서비스만 이제 옥타가 제공하는 아키텍처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보통 이제 임직원, 그러니까 즉 B2B 같은 B2E 같은 케이스들은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옥타로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사례도 많이 이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뭔가 운영상의 뭐 시간이나 노력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60, 70%가 줄어드는 케이스는 아마 아래에 있는 미들웨어랑 저희 데이터베이스 쪽을 아예 다 옥타 쪽으로 맡기는 거일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맡기는 게 뭔가 자기네들의 뭐 보안 규정이나 아니면 조금 뭐 우려사항이 있다 하면은 그냥 그 계정 정보를 온프레미스 우리 서버에 그냥 두고, 네, 그렇게 두고도 이 옥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해외 사례를 보면은 네. 보통 이제 B2C 같은 케이스들, 그러니까 고객 정보는 사실은 클라우드에 옮긴다고 하는 것들을 좀 제한적으로 생각하시고 네네. 어렵다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고객 DB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거기에 이제 ID 패스워드 정보를 저희가 이제 밸리데이션을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없이 그렇게 이제 형태로 이제 구축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온프레미스를 운영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네들의 데이터를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공하니까 뭐 별다른 고민을 할 거 없이 옥타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 보면 그 외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클라우드화가 되면서 기존의 이제 레가시 웹 뭐 3티어로 구성한 기존의 레가시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보통 요즘에는 이제 뭐 리팩토링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업무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그냥 3티어 방식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으로 좀 바꾸겠다. 리팩토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이제 효율적으로 그럼 인증을 어떻게 그럼 연동을 해야 되느냐, 아예 이제 아키텍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옥타는 걸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는 이제 모든 아까 이제 SSO뿐만 아니라 계정 관리에 대한 모든 부분을 API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보시겠지만 숫자를 제가 살짝 적었는데요. 65개 이상의 저희가 개발 랭귀지에 대한 SDK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개발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뭐 한 몇 시간의 정도의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저희 샘플 코드를 이용해서 개발자분들이 기존에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습득을 하시게 되시고 거기에 이제 모바일까지 포함을 해서 그럼 보다 더 손쉽게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뭐 사메이라든가 오픈아이디 커넥, 오스 방식을 이용해서 옥타와 보다 더 쉽게 SSO와 이제 계정 관리를 이제 구현하는 API 퍼스트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연동하는 사례도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업계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업계 표준을 잘 지키고 있어 하면은 정말 쉽게 연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옥타에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SDK를 활용하면은 손쉽게 연동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뭐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안 쪽에 경험이 없으셔도 이제 오로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그룹들과 저희 이제 그분들을 뭐 같이 이제 워크숍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뭐 보안적인 뭐 사메일이 뭔지 오픈 아이디 커넥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도 보다 더 쉽게 저희 이제 SDK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연동하는 사례를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정 관리 입장으로 한번 또 가보죠. 그러면 저 아까도 똑같이 저 위에 빨간색 박스가 이제 사라지는데 밑에 있는 저 DB는 기존의 계정 관리 솔루션이 사용하고 있는 DB가 아니라 자체 업무 시스템이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 위에 빨간색 부분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옥타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내 레가시는 아직 온프라미스에 있는데 여기다가 옥타는 클라우드고 얘가 어떻게 옥타에서 계정 정보를 만들어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전달을 할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기시는 거고요. 거기에도 이제 아까 이제 웹하고 좀 비슷하게 옥타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이제 프로비저닝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모듈을 온프라미스에 탑재를 하시는 거고요. 걔가 이제 게이트웨이가 옥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럼 옥타에서는 정진용이가 온프라미스에 있는 A라는 업무 시스템의 계정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옥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면 승인을 쭉 거치게 되고 승인이 끝나면 이제 옥타가 그거를 게이트웨이 서버로 내려보내줍니다. 정진용의 데이터가 이런 게 필요할 거야.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걸 DB에 넣어주세요라고 이제 게이트웨이 전달을 하게 되고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스킴 서버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SDK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킴 서버가 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유저 리파지토리에 이제 쭉 SQL을 엑스큐션을 해서 결국 계정 정보가 그쪽에 이제 직접 DB에 인서트가 되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객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SSO 서비스도 예전에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계정 관리도 네. 가지고 있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러한 많은 아까 한 40여 대, 50여 대 인프라를 다 없애시고 그냥 클라우드 하나의 텐던시 하나 가지고 이 계정 관리와 SSO 서비스를 한 번에 다 구축을 하시는 케이스가 이제 지금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 대한 뭐 비용이라든가 연동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시게 되는 거죠. 네. 계정 관리도 이제 아까 하던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경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많은 레가시들이 클라우드로 이전이 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아직도 클라우드로 못 가는 것들은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러면 온프라미스에 내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면 기존의 SSO 연동하기 위해서 웹서버에 이제 에이전트 필터라는 거를 쭉 치우시고 그냥 하이퍼바이저 엔진에 저희가 옥타가 제공을 하는 액세스 게이트웨이를 탑재만 하시고 기존의 로그인 페이지에 전혀 변경 없이 그대로 그 헤더 값을 그대로 쓰시면서 SSO 서비스를 바로 이제 옥타로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제 이번에 그러면 뭐 OTP 베이스에 아니면 모바일 푸시 베이스에 MFA나 2차 인증이나 아니면 아예 패스워드 입력 없는 패스워드 레스를 보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그냥 설정만 하시면 바로 이네이블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옥타가 제공하는 기능이니까 그냥 맞습니다. 기능만 활성화시키면 되는 수준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뭐 IAM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완전히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그래도 나는 특정 업무 시스템의 사용자 DB는 못 움직인다. 온프레미스에 이건 있어야 된다. 그럼 옥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옥타도 그거에 맞춰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 데이터베이스 앞단에 이제 API를 만드시거나 그래서 이제 그 API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최초 인증만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DB 혹은 뭐 액티브 디렉토리라든가 이런 쪽에 인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SSO 서비스에 관련된 일들만 이제 옥타가 처리하는 형태로 구축을 해드리는 거죠. 이게 저희가 옥타에 대한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옥타에 대한 웨비나에 아마 많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진짜 옥타는 사스, 클라우드 그래서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들 다양한 사스를 많이 사용하면 그때 사용하면 좋아 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상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그냥 온프레미스만 쓰더라도 옥타를 사용하는 게 더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옥타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09년부터 우리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는 클라우드에 대한 어답션이 약간 좀 속도가 느리게 떨어졌겠죠. 그때부터 이미 이런 아키텍처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온프라미스는 이거를 모든 것을 다 클라우드 이전한다는 시간은 뭐 전세적으로 봐도 이제 컨설턴트들이 얘기하는 게 한 10년 앞으로도 최소에서 5년, 7년, 10년이 걸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관점에 뭔가 단일화된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옥타는 이러한 아키텍처로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의 IAM을 제공을 하고 있는 전략을 꾸준히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 어쨌든 그냥 계정 관리는 옥타 하나로 다 통일이 된다. 뭐 그렇게 심플하게 이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케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다음 케이스를 가보면 근데 우리 회사는 레가시가 한 500개가 넘습니다. 한 번에 클라우드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있으시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500개, 3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 고객들은 그러면 기존의 온프라미스의 IAM 솔루션이 있으신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그대로 그러면 순차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제공을 하면서 뭐 페이스별로 그러면 1년에 한 1차적으로 한 100개만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시고요. 그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시는 옥타로 이전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액세스 게이트웨이로 모든 걸 풀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액세스 게이트웨이하고 연동이 아직 안 되고 기존의 SSO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기존의 이제 IDP하고 사멜 연동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엔드 유저가 뭔가 변경이 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난 기존의 로그인에 익숙해 있는데 네, 뭔가 네, 새로운 네, 게 네. 이상해지잖아요, 업무가. 네, 네. 그래서 고객의 엔드 유저가 전혀 변경이 없이 그러면 이제 IT적으로만 뒷단에서 백엔드만 저희가 네, 네.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뿐이고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전혀 변경된 것들을 이미 경험하지 않게끔 하면서 계속적인 뭐 SSO라든가 MFA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할게끔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마이그레이션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 입장에서 온프레미스에서 기존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정 관리를 별도의 계정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계정 관리 솔루션을 옥타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옵션을 제공을 해주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건지 아닌지 전혀 뭐 알아차릴 이유도 없잖아요, 애초에는. 맞습니다. 예.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존에 뭐 예를 들어 저기 그 뭐였죠? 그 핀 넘버 4자리 이렇게 받아갖고 로그인 하던 사람이면 옥타로 네. 이게 옮겨지더라도 그 형태는 달라지는 게 아닌 맞습니다. 예. 거잖아요. 네. 네. 기존의 인증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백단에서만 이제 점진적으로 안전하게 이제 마이그레이션하는 패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기존의 SSO 업체들 입장에서는 옥타가 되게 믿겠습니다. 자기들 영역을 너무도 막 기존의 온프레미스는 우리 거였는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옥타가 여기까지. 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4,000명 정도 넘게 이제 고객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네. 거기서 거의 상당 부분이 지금도 이제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같이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서비스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사실. 네네네. 자, 이제 그러면 요즘에 이제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한국말로 변형을 하자면 난 아무도 못 믿겠고 우리 회사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아서 증명을 꼭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액세스 허용을 해줄게라는 개념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시작인데요. 네. 자, 제로 트러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IM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MDM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 한 4, 5년 전에 되게 히트를 쳤고요. 지금도 이제 많이 쓰고 있죠.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한 거고 아니면 데스크탑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거고 그러면 웬만한 기업들이 MDM 디바이스 컨트롤하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또 많습니다. 정진영이가 무슨 디바이스로 로그인하는지 다 있겠죠,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좀 사용자가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할 때 이걸 옥타하고 좀 연동을 해서 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뭔가의 인증 정책을 가져갈 수 없을까? 옥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거의 모든 MDM 솔루션들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컨트롤은 됐고 그럼 EDR 같은 아예 전체적으로 모든 인프라를 모니터링을 하고 네트워크 프렌직을 담당하고 뭐 캐스비라든가 이 아저씨들도 뭔가 고객 엔드 유저가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AI 머신을 가지고 옥타도 이제 AI 머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그쪽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또 리스크 밸류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정진용이는 매번 안전한 데서 로그인을 해. 아닌데 홍길동이는 매번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되게 위험한 지역에서 많이 로그인을 해.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솔루션들이 각각의 사용자별로 디바이스별로 아니면 그 사람이 접근하는 위치별로 리스크 스코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사용자 인증을 처리할 때 옥타가 다 게더링을 해서 리스크 점수를 환산을 해서 리스크 점수가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이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허용하고 있는 클라우드라든가 온프라미스에 전혀 로그인을 못하게 좀 디나이를 해달라. 네네. 그리고 이게 근데 정말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진영이는 호주에서 계속 로그인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로그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패턴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 EDR이나 MDM이나 이런 쪽이 또 리스크 스코어를 또 변경을 할 거고 이럴 경우에는 액세스 디나이는 하지 말고 그래도 한 번 더 인증을 통해서 멀티팩터 인증을 한 번 더 요청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옥타에서 하나의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관된 인증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기존의 MDM 솔루션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MDM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는 모바일만 관리할게. 너가 모바일 앱에 들어올 때는 내가 관리해줄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엔드 유저가 난 모바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윈도우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아, 그러면 그건 누가 관리하지? 이런 얘기가 그러네요. 나와요. 거기는 또, 네. 그러니까 고객은 기업 내에서 이제 모바일이 많이 한국에서도 활성화가 됐으니까 기업 내부에서도 MDM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럼 MDM은 보통 모바일 디바이스에 특화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는데 거기에 이제 회사 내부에서 뭔가 네트워크에서 연동을 하고 쓰고 있는 랩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요즘에 이제 EDR이 많이 활성화가 됐으니까 EDR에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리스크 밸류들을 고객은 이미 도 확보하고 계신 거고요. 그거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자가 정말로 필요한 업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할 때 그게 클라우드건 웹이건 모바일이건 간에 상관없이 단일화들을 인증해서 이거를 컨트롤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개념이 지로 트러스트에서 얘기하는 이제 우리의 인증 쪽을 담당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돼야 된다라고 이 역할을 이제 하신 거고 옥타는 거를 충실히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존의 MDM이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EDR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보안을 강화하는 인증에 관련된 보안을 강화하는 솔루션들이 있긴 하지만 뭔가 그것들이 기능이 조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로 맞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이미 존재하는 기능들을 모아서 옥타라는 하나의 창고를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또 해주는 역할도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미 다 경험을 많이 하셨고요. 네네. 근데 이제 옥타가 온프라미스에 대한 부분도 이미 다 연동이 가능하다는 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이 어떠한 MDM이나 어떠한 EDR이나 아니면 SP나 이런 걸 보유하신다 하더라도 쉽게 이미 다 인티그레이션하는 저희 이제 옥타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솔루션의 수가 지금 7,000개가 넘었습니다. 그 OIN 그거요? 네, 연동할 수 있는 커넥터들을 다 이용을 해서 손쉽게 이런 것들을 다 접목을 시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MFA가 이미 다 저희가 한 10개 이상의 MFA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웹이 됐건 그게 온프라미스의 웹이건 클라우드건 모바일이건 상관없이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종류의 MFA를 이용하셔가지고 그게 뭐 파이도가 됐건 아니면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됐건 일반적인 OTP가 됐건 이런 뭐 다양한 MFA를 이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레스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ID 패스워드 로그인 안 하시고 뭐 핑거프린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인증을 수월하게 하시는 것도 적용이 진짜 이미 다 가능하시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아까 이제 EDR하고 연동이 되면 결국은 옥타가 EDR하고 연관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옥타는 이미 제 앞단에 있는 거죠. 모바일이건 웹이건 간에 처음에 들어올 때 옥타가 최초 인증을 하기 때문에 그 인증하는 프로세스 상에서 디바이스 정보를 저희가 게더링을 합니다. 정진용이는 맥북을 쓰고 있네. 위치는 호주야. 그리고 현재 그전에는 어디서 로그인했어? 이 정보를 일단 가지고 있다가 그 정보를 EDR한테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럼 EDR에서는 정진용이가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EDR에서 기존에 분석을 했던 EDR의 리스크 정보를 다시 옥타한테 점수화시켜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옥타는 그 점수를 기준으로 이 사람은 리스크가 없어. 그러면 패스워드레스 인증으로 가. 이 사람은 예전의 데이터와 내가 보니까 EDR에서 리스크 스코어가 되게 높아졌어. 이러면 2차 인증. 얘 거절하구나. 네네네. 뭔가 그렇게 이런 것들을 뭔가 커스터마이징 하시고 또 사람들을 외부에 불러가지고 개발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설정만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가능하시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이제 충실히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이런 네 가지 유형 액세스를 허용할 건지 거절할 건지 다른 인증 수단을 제공할 건지 이거에 대한 것들은 원래는 다 개별적인 기능으로서 개발을 해야 됐었으나 옥타에서는 그냥 어차피 제공이 되는 기능이니까 나는 요렇게 할래. 뭐 이런 옵션, 이런 리스크 점수가 있는 사람은 그냥 거절할래. 아니야, 이 사람한테는 뭐 문자를 한번 보내서 2차 인증을 요구할래. 뭐 이메일을 보내서 2차 인증을 요구할래. 이런 식으로 뭔가 허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EDR을 쓰고 계시고 MDM도 쓰고 계세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EDR 담당자가 또 어떠한 보안 정책을 만드셔야 되고, 그렇죠. MDM 담당자가 MDM만의 또 보안 정책을 만드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나 이제 통합적으로 옥타를 통해 가지고 인테그레이션 하셔서 옥타가 모든 인증을 다 처리하는 일원화되어 있는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그게 클라우드가 됐건 아니면 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리셨건 네네. 아니면 그게 온프로미스가 됐건 뭐 개의치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도 다 다양해요. 이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제일 꼭대기에서 옥타가 그렇게 그냥 관리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딱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네. 제로 트러스트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네.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성숙도입니다. 네. 이게 이제 IM 관점에서 이제 성숙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이제 컨설팅 펌과 매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변경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스테이지 0부터 스테이지 3까지를 이제 보시고요. 여러분들 현재 기업이 얼마나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여기서 슬쩍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테이지 1? 1, 2, 4, 2 정도에 있으실 거고요. 대부분 1에 머무를 것 같은데요. 잘 돼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도 이제 뭐 간편 인증이라고 하는 MFA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1, 2 정도 차이라고 이제 보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뭘 하게 되면 스테이지 2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스테이지 3이 아까 말씀드린 뭐 지금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MDM이나 EDR이나 SDP나 이런 것들을 좀 총망라해서 실질적으로 단일화되고 보다 더 지능적인 인증에 대한 정책을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장 탑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객은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지 3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되, 자, 이거를 그럼 뭘로 갈 거냐는 거죠. 스테이지 3을 가는데 나는 거의 한 100억을 들여서 갈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1억만 들이고 10억만 들여서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이제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억 들여서 갈 수 있고, 뭐 1년 들여서 가도 돼. 근데 옥타 쓰면은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 1억이 뭐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비용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시간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총망라해서 하나의 단일화된 인증 정책이나 인가 정책을 저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인주건 수가 거의 몇십만 명 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쉽게 옥타를 선호를 하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 고객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년에 거의 몇 밀리언의 그 비용을 옥타에다 제공을 해주시지만 그거에 대한 베니핏을 이미 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활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옥타가 주구장창 잘 이제 성장을 해오고 지금 현재 한 14,000여 개 이상의 고객을 이제 보유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 궁극적으로 기업 내부의 보안이 가야 할 길은 아마 요 스테이지 3단계인 것 같아요. 요 스테이지 3단계로 가는 게 아마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옥타가 그 길을 이렇게 되게 쉽게 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업들이 우리의 보안 수준을 그러니까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 그냥 옥타로 그냥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너무 좀 길을 잘 닦아놨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제로 트러스트 해야지. 근데 결국엔 끝에는 옥타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말의 다른 나라의 고객들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렇지만 고객이 먼저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미팅을 들어가 보면 이미 그 고객분들 중에 뭐 특히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도 이미 옥타를 인지를 하시고, 전에 회사에서 난 옥타를 써봤는데 너무나 수월하게 연동이 되고 개발자이지만 보안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는 부서도 되게 많으시고요. SLA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온프라미스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옥타를 한 1년 정도 써봤는데 내가 운영을 전혀 안 해도 충분히 예전에 내가 운영했던 SLA보다 훨씬 많은 SLA를 옥타가 제공을 하더라,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 피드백 받으실 때마다 되게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먼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뭐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고객분인데 중국에서 이제 저희 옥타를 이제 런칭을 하셨어요. 중국이 약간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구글 서비스도 안 되고. 맞아요. 많이 제한적이죠. 폐쇄적이죠. 그래도
뭐 거기에 대한 멀티팩터 인증이라든가 이런 패스워드 인증이라든가 패스워드레스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 서비스를 뭐 B2E뿐만 아니라 B2C까지도 제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쪽 시서분들이 그저께 좀 많은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이렇게 이제 한 지난 2009년부터 모든 서비스를 글로벌화 시키면서 하다 보니 네. 이러한 이제 뭐 피드백이 아주 이제 많이 이제 넘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상무님의 발표, 네,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동안 옥타 웨비나에 많이 참여해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서 뭔가 계정 관리는 옥타 하나면 다 해결되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근데 온프레미스는 어떻게 해? 근데 온프레미스도 되네요. 온프레미스에서도 클라우드 마찬가지로 옥타로 다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야, 진짜 그동안 몰랐는데, 옥타를 통해서는 온프레미스건 클라우드건 어쨌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세계에서는 계정 관리 하나만큼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제로 트러스트까지도 가는 지름길임을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마치기 전에 혹시 사모님 호주에서 어렵게 접속하셨는데 끝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나마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한 1시간 정도 참 좀 어떻게 보면 뭐 되게 적은 시간이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타의 웨비나 시리즈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제 채팅에도 나왔지만 저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트라이얼을 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언제든지 맞아요. 트라이얼 선정하셔서 온프레미스와 연동을 해보시고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한국 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어서 한국을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웨비나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기업의 보안을 정말 일관된 정책으로 보다 간편하게 운영할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